바로 올리고 그리고 전체 많은 분들이 진짜 궁금해요. 당은 왜 추미애 대표는 영수회담을 제안했다가 그리고 느닷없이 이걸 또 철회하고 네. 그리고 특검 합의되는데 특검 합의의 내용은 뭔지 그다음에 내일 모레로 박근혜 대통령 검찰 수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느닷없이 오늘 14일 하루 상황에 너무 많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일단 13일까지 영수회담에 대한 얘기가 당 내에서도 전혀 없었던 걸로 아는데요. 어제 13일 무슨 일이 있었죠? 일요일 날. 어제 그 오후 2시에 예. 최고위원들하고 중진들하고 긴급 회의가 소집됐다. 예. 중진이요. 저도 중진이거든요. 네. 아, 얘기를 들은 게 아니라 이제 중주전서 간 거예요. 그런 사선. 그래서 이제 예. 야 이건 뭐 어마어마한 기난 그 사항이 있나 보다. 때가 그래서 중요하니까요. 아니, 무슨 하야의 제가 메시지가 워낙 왔다든지. 집사람이 올해 가을에 소원 하나가 제 손잡고 단풍놀이에 가는 거였거든요. 예. 단풍놀이 가다가 차를 돌려서 국회로 들어갔어요. 그 정도로 위중한 상황. 아, 그럼요. 예. 그리고 갔더니 몇 분이 오셨습니까? 저하고 다들 비슷한 생각으로 왔어요. 아, 위중한 일이 생겼다. 그럼요. 뭐 청주에서도 오시고 저 지방에서도 오시고. 워낙 12일 날 100만 명이 100만 명 아니에요. 220만 명이라니까 다 계산해봤어. 그래서 네. 이제 그 전날 토요일 날 이제 워낙 큰 100만 촛불이 이상의 있어서. 촛불들이 예. 모였으니까 어쨌거나 당의 어떤 중요한 의사결정을 최고위원들하고 그 중진들과. 수도권 내리사선을 포함한 중진 의원들이 모여서 예. 결정을 하나 보다 하고 갔는데 한 90분을 이야기했는데 일종의 그 영어로 치면 브레인스토밍 발음 좋아요. 브레인스토밍. 예, 예. 어. 그냥 돌아가면서 의견을 그냥 개진하는 그러더라고요. 그게 다 했습니까? 중진을 예. 모아놓고 그렇게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게.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이게 뭐야 이게 이런 회의 같으면은 월요일 날 아침에 조찬을 하든지 월요일 날 해도 되는데 이거 갑자기 거의 한 2시간 전에 연락을 받았어요. 예. 마침 굉장히 기난 일이 있는 것처럼 긴급한 상으로 불러놓고는. 그렇죠. 이런 일이 처음이에요. 예. 농담 쌈치기 비슷하게 대충 초점도 없이 얘기가 진행됐고. 근데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야 이게 뭐야 이게 아무런 결론도 없이 예. 왜 소집했지? 라는 생각 가졌는데 나중에 다른 의원님들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기자들이 전화가 옵니다. 근데 이유를 몰라요, 다.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90분 동안 별 내용이 예. 없이 그냥 기자들이 이 상황에 이제 대해서 내 얘기 판단만 좀 들어보세요. 나왔대잖아요. 예. 설명을 시켜놓고서 말이야. 기자들이 전화가 옵니다. 그런데 할 얘기가 없어요. 어떤 얘기했고 어떤 결론을 내렸냐고 전화가 오는데 할 얘기 없어요. 그럴 만큼 90분의 회의가 그냥 일종의 난상 토론도 아니고 토론이라 하면 어떤 주제가 하나 두 개 있었을 거 아닙니까? 난상 토론도 아니고 그냥 자기들이 오신 계신 분들이 그냥 자기들 의견들을 한 번씩 뱉어내는 예. 그런 이야기. 어떤 주제로 모이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화제가 근데 이제 없었어요? 어떤 의원 어떤 최고위원 한 분이 느닷없이 영수회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영수회담 이야기를. 최고위원 한 네. 분이. 그리고 이제 문희상 의원께서 추미애 대표께 지금 이 상황은 청와대하고 뭔가 물밑에서 핫라인이 필요한데 누가 있느냐. 추 대표님 말씀이 있긴 있는데 말씀드리기 좀 곤란하다. 그럼 또 묘한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이제 그래서 이제 90분 회의가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허탈하게 이제 내려갔고 근데 이제 오늘 아침에 영수회담 어제는 상황이 그걸로 끝이었어요. 그럼요. 그러면 어제 회의 마치고 밤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죠? 첫째는 추미애 대표가 혼자서 고뇌에 찬 결단을 해서 이 결론이 나왔던지, 예. 둘째로 아니면 어떤 외부로부터 이 이야기를 제안을 받아서 그리고 오늘 아침에 아주 급하게 발표를 했잖아요. 몇 시쯤 발표했죠, 아침에? 아침에 거의 7시 전에 이게 언론에 떴더라고요. 예. 굉장히 좀 이례적인 그런 지금 프로세스가 진행된 거죠. 둘 중에 하나일 거라고 보거든요. 아니, 지금 그래서 이야기 듣고 보니까 네. 일단은 제안을 어느 쪽에서 받고
추인하는 형식으로 사선 의원들, 중진 의원들을 모아서 그것을 이제 추인한 걸로 간주하고 그렇게 해서 아니죠. 가는 그러면은 그럼 영수회담을 내가 하고 싶은데 여기 대해서 중진 의원님들 의견들을 좀 모아주십시오. 라고 했을 텐데 어제 안건은 영수회담 안건은 전혀 아니었어요. 전혀 아니었고 한 사람의 최고위원만 영수회담이라고 하는 것을 뜬금없이 얘기하고 그걸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추론해 보면 안 되겠지만 영수회담에 대한 얘기야 생각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그 얘기는 하지 않고 한 명의 최고위원만 얘기를 했던 거지. 그러니까 영수회담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최고위원 회의에서 논의를 하고 하는 것이 논의하고 정상적이죠. 절차가 예. 상당히 하자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 최고회의든 최고회의는 거쳐야 되는 것이고 최고회의에서 결정난 것을 의총에다가 한번 이야기는 한번 던져야 되고 그리고 지금 왜냐하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완전히 코너에 식물 대통령이 돼버렸고 실질적으로 헌법 71조 대통령의 거리 상태 이재 변호사 맞아요? 헌법 71조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 고리 상태. 자 그래서 대통령 퇴진이라는 이 고속도로 차가 뻥 뚫려 있는데 예. 이렇게 가면 되는 건데 오늘 영수회담 이것이 그 고속도로 뻥 뚫린 고속도로에 장애물 하나 같은 거 생겨가지고 하루 종일 교통체증을 일으킨 아니 다중 시체들 링거 꽂아준 거예요. 그렇죠. 네. 인공호흡기.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당이 발칵 뒤집혔죠. 그래서 오후 4시에 긴급 의원총회가 열립니다. 예, 14일 오늘 월요일. 네. 예. 4시에 의원님들이 한 상당히 많은 제가 볼 때는 한 30분 정도 발언을 했어요. 예. 그 중에 한 서너 분 정도 빼고는 다수의 의견이 영수회담 하면 안 된다. 첫째 이유는 국민들이 버린 대통령을 야당 대통령이 손을 잡아주는 극이고 산소호흡기를 꽂아주는 야당 극이다. 대표가. 둘째, 야권 분열이다 이거는. 예. 그렇죠. 국민들이 보는 마음은 똑같은 거예요. 야권 분열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의원들이 상당히 하여튼 분위기를 완전히 영수회담 이것은 부시될 수 있고 예. 유인과 교란 작전이다.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의원들이 쭉 하고 예. 그리고 7시 좀 넘어서 대표가 그러면은 최고위원들하고 의논할 시간을 달라. 그래서 예. 한 30분 정도 의논을 하고 와서 대표께서 다행히도 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이것을 취소하도록 하겠다. 용기 있는 결정이에요. 용기 있는 결정인데 일단 용기 있는 결정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똥볼을 먼저 찾고. 네, 똥볼은 맞고요. 예, 똥볼 찾고 가끔씩 이 양반 가끔씩 똥볼을 차. 똥똥 튀기잖아요. 아니 근데 잠깐만요. 오늘 의총에서 재미있는 발언을 한 의원이 하나 있었어요. 어제 최고위원회 그 원로 회의에서 영수회담을 꺼냈던 그 최고위원이 의총장에서 마치 어제 원로 의원들 그다음에 다선 의원들 연석회에서 영수회담이 추인된 것과 같은 뉘앙스의 발언을 했다는 보도가 떴던데. 그분은 저만 보면은 예. 봉두사한테 제발 좀 전국구에서 자기 좀 씹지 말라고 부탁을 하는데 오늘 또 저한테 이런 또 가혹한 짐을 주시면 어떡합니까? 팩트 체크. 서초동 출신인가? 네. 아니 그럼 그거 누구라고 묻지 말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니, 왜냐 우리가 이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해 보기 위해서. 그 의원이 마치 어제 중진회의 최고위원 연석회의에서 이 이야기가 상당히 좀 된 것처럼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해서 예. 그 자리에 없었던 다른 초재선 의원들이 들을 때는 이게 1월날 오후에 중진 연석회의에서 그 연석회의에서 글 한번 이야기된 거구나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을 뉘앙스였어요. 예. 거기에 대해서 박영선 의원이 나가서 예. 똑같은 취지의 이야기를 해요. 예. 그러면 어제 그 회의가 이걸 관철시키기 위한 그런 의도였고 그리고 그 연석회의를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하려고 지금 했던 거 아니냐. 예. 중진 연석회의를 그 물먹이려고 한 거 아니냐.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박영선 의원이 예. 발언을 했어요. 여기까지입니다. 예. 나머지 해석은 봉도사님께서 하십시오. 그런데 궁금한 게 왜 추미애 대표는 왜 그러면 그거를 최고위원들하고 협의 안 하고 느닷없이 그렇게 했을까요?
추론은 간단하죠. 청와대하고 사전교감이 있었습니다. 그 사전교감이 있었고 청와대에서 그 밑밥을 놨을 가능성이 높아요. 자, 이렇게 100만의 함성이 있으니 우리로서도 설득하기 힘드니 야당 당대표가 와서 하야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을 설득을 하게 되면 길이 보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이러한 밑밥을 놨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본인에게 돌아오는 이득은 뭐예요? 본인이 대통령 하야를 이끌어내려고 하는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 자기 성과가 쌓이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그럼 왜 이걸 다른 데 의논하지 않았을까? 당신이 만약 이 역할을 하지 않으면 또 다른 야당 대표에게 우리가 이 공을 넘기겠습니다. 라고 했을 가능성이 무척 높죠. 그러니까 덥석 받은 거야. 그리고 지금 가뜩이나 의원들 사이에 아까 휴게실에서 말 맞춘 거하고 어떻게 그렇게 똑같아요? 의원들도 그렇게 판단했어요? 아까 혹시 우리들 녹취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박지원 대표에게 야당의 주도권을 뺏겼고 끌려가고 있잖아요. 계속 끌려가고 이걸 있다고 반가이 보였죠. 하기에 너무나 좋은 기회라고 본 거고 청와대에서는 그래서 나는 청와대가 무척 고단수의 팀이 있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는 게 이런 추미애 대표의 심리를 건드려서 당신이 와서 하야 설득을 해라. 근데 얘기를 하면 100% 추미애 대표는 만나는 순간 말려 들어갑니다. 근데 대통령이 보통 단수가 아니에요. 촛불 집회 이후에 예. 그런 이제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던지잖아요. 대통령 임기를 충실히 수행하겠다 하고 이 영수회담이 성사됐으면은 그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대통령 업무의 첫 번째 일이 영수회담이 되는 거예요. 예. 말릴 뻔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하야하십시오. 그럼 대통령은 명백하게 이선 후퇴를 하면서 책임질 수 있는 총리를 해서 그 총리에게 모든 권한을 주겠다. 이제까지 우리가 하지 말라 그랬던 그 길 아니에요? 그렇게 되고 이선 후퇴에 대해서 누가 봐도 이건 납득할 만한 이선 후퇴를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하야를 주장하러 들어갔던 추미애 대표는 이선 후퇴와 책임 총리제를 내 말을 들어보니 진짜 이선 후퇴한다 그런다. 그리고 대회에 나와서 설득시키는 이런 상황으로 갈 가능성 위험성이 무척 높았던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의 퇴진 요구를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네요. 그럼요. 그리고 그 독박은 추미애 대표가 쓰는 거고 제 판단이 맞아요, 틀려요. 완전히 예, X될 뻔했어요. 진짜요. 아니, 오늘 그나마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이 그래도 고마운 게 추 대표만 뭐 X되는 게 아니죠. 전체적으로 그렇죠. 도매금 야당 우리 더불어민주당 예. 전체가 사실 저희들이 뭐 그동안 한 것도 별로 없잖아요. 어? 어영부영한 것밖에 없지 뭐. 아니 강화문 아니. 토요일날 강화문 나가니까 예. 자꾸 저한테만 시민들이 칭찬하고 사진 찍자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뭘 한 것도 없는데. 최근에 많이 했죠. 이번 사건의 첫 단추를 이대권을 끄집어내면서 이게 시작이 된 거예요. 왜 이대인 줄 아세요? 제가 칭찬받을 일이 있다면은 예. 그 공의 90%는 예. 주진우 기자의 아, 공입니다. 둘이 잘했죠. 주진우 기자 잘했고 안민수 의원도 잘했는데 왜 2대냐? 아니, 어쨌거나 박정희 1대, 박근혜 2대 끝을 내자. 그러니까 2대에서 사건이 시작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어쨌거나 사실 아, 100만 촛불을 예. 이끌어낸 것도 이게 야당의 힘이 아니잖아요. 그럼요. 야당의 야당 오히려 안민석 의원의 힘이지. 아니, 그렇게 과찬하시면은 제가 몸둘 바는 모르겠고요. 예. 국민의 어쨌거나 힘이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국민들이 만들어낸 촛불에 이 촛불 밝히는 이 100만 촛불에 사실 야당은 숟가락 거기 얹는 그 거지. 길에 함께 가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그 민심이 요구하는 하야 퇴진 이 길로 우리가 함께 가면 되는 거거든요. 네. 여기서 잠깨 부리거나 꼼수 부리려고 하는 순간 국민들이 다 알아차리죠. 이미 국민들의 마음만 쫓아가도 되고 국민들과 같이 걸어가면 되는데 예. 촛불을 들고 정치인들은 괜히 뒤에 있다가 이쪽을 가리키려고만 해요. 근데 이미 국민들의 수준이 그리고 국민들의 생각이 이만큼 와 있는데 그걸 조금 자기들이 이용하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정치인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국민 속으로 뛰어들겠다, 국민만 믿고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국민 속으로 지금 국민 아닌 건가요? 그럼 정치인은 지금 밖에서 지금 계속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게 통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민주당은 지금 국민한테 좀 떨어져 있는 느낌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지도부 그리고 대선 주자들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니 그나마 오늘 이거 그 취소된 게 잘한 거고. 네. 그래도 용기 있는 결단이라고 정말. 봅니다. 그 정치인의 최고의 용기는 네. 잘못을 인정하고 후퇴. 물러날 줄을 물러나는 알고 건 아니에요. 예, 정말 물러날 때 추미애 물러날 줄 아는 거는 대표의 네. 오늘 이 취소는 정말 예. 용기 있는 용기 지도자의 있는데 용기 있는데 똥볼은 찼습니다. 안 했으면 될 아니, 걸. 결론적으로 근데 취소했으니까 예. 그래서 좀 예쁘게 봐주세요. 네. 민주당이 그래도 그 당론을 모아서 잘 정리한 것 같습니다. 퇴진 쪽으로 모았대요. 아, 당론 그럼요. 변경을 이제 했대요. 즉각 퇴진 당론은. 그래서 이제 그 취소와 더불어서 네. 이제 당론을 그래도 그동안 계속 이제 어물쩡 자고 오면 뭐 계산기 두드리다가 예. 오늘 내서야 퇴진을 네. 의총에 당론으로 모았어요. 오히려 더 잘 됐네요. 그러면 아, 그러니까. 사실 선장이 키를 잡고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근데 무당 굿판 춤추듯 하는 건데 그런 선장은 그래서 일각에서는 박근혜 퇴진 투쟁위원장으로 안민석을 거론하는데 자 됐고요. 그건 제가 그럴 만한 제목이 자 없기 때문에 자제해 주시고요. 그건 못 되는 거 맞아요. 네. 저도 동감입니다. 안 해. 자, 첫 번째로서 당 분위기 정리가 됐고요. 지금 오늘 우리 올라가는 이 내용이 지금 상황에 대한 인식의 총정리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려갖고 이거 하나 보면은 지금의 상황을 다 이해할 수 있다.